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월 15일 새벽 2시가 다 돼갑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윤석열 유튜브 꼭 좀 구독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제가 서초가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검찰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정치권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도를 못 해드렸는데요. 심야 뉴스를 통해서 전부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과 정경심 재판부하고요, 검찰하고 전면 충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가 말이죠, 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했던 그 재판부 1년여 이상 동안 재판을 질질 끌고 안 해오다가 뒤늦게 이 대등재판부가 구성돼 가지고 부장판사 3명이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14일 날, 그러니까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뭘로 이제 둘이 충돌했냐면요, 이 재판부는 이 동양대 PC, 그 다음에 자산관리인인 김경로 씨로부터 제출받은 PC,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아들 PC에서 발견된 증거 이 채택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의 이유는 작년 11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 즉 제3자가 임의 제출한 압수물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요, 동양대 PC 이런 거 근거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유죄 판결 내리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재판부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임을 충분히 심리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적법 조차를 지켰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재판부는 이제 재판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유감스럽다. 자, 이렇게 해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서요, 파장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검찰에서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냐면, 이 대법원의 판례를 지금 재판부가 오해했다, 이렇게 이의신청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뭐냐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2대를 들고 나와가지고 검찰에 임의 제출한 사안인 반면에 동양대 PC는 수년간 강사 휴게실에서 폐지되며 함께 방치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수 당시에 정경심 교수를 피압수자, 즉 물건 소유자로 상정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PC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는 정 교수에게 절차적 보장, 즉 뭐라 그럴까요, 이 보장권, 이거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즉 이 압수하려면 압수하는 그 대상에 피의자가 말하자면 입회하에 압수를 해야 돼요. 피의자가 없는 데서 압수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즉 증거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동양대 그 당시에 정정 교수가 이건 내 거 아니다, 완전히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절차적 저장, 이 보장이 불가했다. 이러한 참여권 보장이 불가했다. 이러한 반박을 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재판부가 이미 편파적, 즉 결론을 짜놨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는 지금 정경심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정경심 교수는 지난 10일 날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을 했어요. 보석을 신청했고, 정 교수 측에서는 2019년도 동양대 조교 김모 씨로부터 강사 휴게실 PC를 임의 제출 받을 당시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건 위법 수집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주장에 지금 재판부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은요, 최종적으로 이달 27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참고적으로 이렇게 조국 딸, 아들, 그야말로 지금 정경심 같은 경우 10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국 딸이 최근에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지금 이제 레지던트 지금 원서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명지병원의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가 지난달에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경상국립대 병원에 다시 또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 지원했는데 모집 인원이 2명인데요. 이 조민 혼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말이죠. 조민 씨, 조국 돈도 많잖아요. 뭐 이 부모님이 학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가 되면 이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온 이 학력 하나만 가지고 차라리 미국 대학으로 가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아니면 한국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이 아빠 천수를 썼다는 그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2030 청년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동훈 검사장,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법무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아이폰과 같이 이 피의자가 해당 인사가 맞으면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이미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로 풀 수 있는 이 사법방해죄를 정해가지고 강제로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 작업을 해왔어요. 이 연구 작업이 작년 9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최근에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 연구 용역은요, 2020년 11월에 추미애가 이 법무부의 법률제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장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건 추 장관 말이에요. 추 장관이 언급한 것이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피의자가 본인의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치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권이잖아요. 차원에서 안 알려주는 건데 이거를 딱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추미애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영국과 같은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어요. 이 지시에 따라서 말하자면 연구 용역 작업이 이제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완료된 이 법안 연구 이 작업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말하자면 입장문을 냈어요.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 기본이다. 저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제가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제주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요,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것은 친형 강제 입원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2018년도 11월 수사를 받았는데, 이때 이 경찰에서 당시 아이폰 2대를 확보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은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끌어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진상 문제인데, 바로 정진상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느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요. 그리고 강요죄,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요, 강요죄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요, 공소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내달 6일 날 2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요, 아직까지도 소환 일정조차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준모, 우리 친야 단체죠,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바로 14일 날 법원에 이 재정 신청을 냈어요. 이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가지고요, 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소 여부를 법원이 이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요,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재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준모가 재정 신청을 한 것이고, 이 담당 재정 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일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하고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진상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관련 서류 10여 개에 직접 결재한 사람이 바로 정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남 라인 핵심 중에 핵심이고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서 비서실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내날 6일날 끝나기 전에 사준모가 이렇게 이 재정 신청을 했다. 자, 그런데 요즘 법은 참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제가 보기에는요,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한다면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성남시장,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가 일어나게끔 조례를 맨 처음에 개정한 사람이 바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40억 원의 이 뇌물을 받았다, 이 혐의로요, 지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내주 초에 이제 실질 영장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혐의는요, 2013년도 2월, 이때가 이제 성남시 의회 의장을 할 때인데요. 대장동 개발의 시작점이 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그야말로 무리하게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인해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 이게 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성남시 의장 최윤길한테는 30억 원, 성남시 의원한테는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타는 총 350억 원이다. 이런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찰에는요, 작년 11월 달에 이 최 의장의 자택, 그 다음에 화천대유 사무실 압색을 했고요. 압수수색,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당연히 이 최윤길 시장, 의장 완전히 다 법을 부인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법률 관계 뉴스를 정해드렸고, 그 다음에 법관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할 뻔했던 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요, 변호사 등록 허가를 어제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필 규정이죠. 그 다음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어제 지금 심상정 후보 이 집으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 만나서 보니까 사퇴는 하지 않겠다. 즉 말하자면요, 이 심상정 의원의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진보 정치의 소명 의식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사퇴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 12일이니까요. 12, 13, 14, 이제 내일 15일까지 쭉 지금 아예 핸드폰도 받지 않았는데 어제부터는 다시 핸드폰을 켜고 당 지도부와 소통에 들어갔다. 그리고 심 후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백지의 그림을 그린다는 심정으로 숙고를 거듭하고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번 주말 내에는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후보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요,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뭐 숙고 시간 이거 쇼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좌파들은 쇼를 잘해요. 이렇게 해서 정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지를 올리려고 쇼를 한 것 같아.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정의당에 대한 지지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을 제고시키는데, 그러니까 내 지지를 좀 올리는데 너희들 뛰지 않으면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숙고의 시간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의 독단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시모가 아직 이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였고 진보 정치 20년 생활 동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한 길로 진보 정치를 걸어온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소임을 맡고자 한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숙고 시간이 끝나면 적절한 시점에 국민께 다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 판단했고 성찰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숙고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밝은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숙고를 마치면 국민께 메시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영국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마나한 이런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나를 피고 있는지, 그야말로 이건 숙고의 쇼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날이 새면 오늘 오후 2시에 대표단, 의원단,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 비상연석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다 쇼예요. 예. 그 다음에요, 그 말도 많고 탈퇴 많은 손혜원, 열린민주당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합당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사람인데 결국은 탈당을 해서 여의도를 떠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원래 있던 제자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 한여름밤이 꿈만 같았던 여의도 생활을 마무리하며 저를 아껴주셨던, 질책하셨던 분들께 감사한다. 그러면서요,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수정 교수가 상당히 중요한 이 CCTV와 관련된 평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CBS 뉴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 CCTV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리고 검찰 부검 결과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느냐,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경찰의 부검 결과를 부정하고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수정 교수가 CBS 라디오에 나와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저는 수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혈액 검사나 약물 검사나 정밀 부검의 결과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마치 확정된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궁금증이 좀 든다. 저는 그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CCTV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씨가 방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2초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힌다.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힌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너무나 빨리 조사 결과가,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는 충분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자살 형태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자발적 자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지만 강요된 자살, 이것은 상당히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내야만 한다.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또다시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이른바 전문가라는 분이 경찰에서 부검 결과를 발표한 당일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의문을 표한 것. 자, 이거 굉장히 참 용납할 수 없다. 강하게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특정 방송, 즉 그아를 20년이나 해가지고 세상 흘러가는 게 상당히 눈에 다 보일 텐데, 대한민국 경찰의 부검 결과를 부정하는 게 이수정 교수가 20년 동안 익힌 세상을 읽는 방식인지 모르겠다. 더 이상 엉뚱한 음모론과 추측성 루머로 진실을 가리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참 웃기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네가 하는 거는 전문성 있는 거고 남이 전문성 갖고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맞받아치고 음모론이라고. 이게 민주당의 실상이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어제 이 행정법원에서요, 하나는 행정법원 사부에 있는 한원교 부장판사, 지금 이 마트, 백화점 이런데 상점, 이런데 방역 패스를 쓰고 있잖아요. 청소년 방역 패스 이런 거. 지금 이 행정법원에서 지금 행정사부하고 행정 13부가 있는데 똑같이 서울행정법원입니다. 행정사부는 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을 했고, 또 행정 13부에서는요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요 지금 이제 17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정치 방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9일 날도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한다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 방향을 이슈화시키니까요. 청와대 박수현 수석이 나와가지고 이 정치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대표가요. 안철수 후보가 광주 지금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 이스라엘 특수부대 유닛 9,900을 파견을 요청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방위군 소속인 유닛 9,900은요. 위성 및 항공 정찰을 통한 지형 분석이 주 임무인 부대인데 작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유닛 9,900은 3D 방식으로 건물이 붕괴되기 전 이미지하고 붕괴 이후를 비교해서 잔해 위치 및 규모 이런 것을 산출해가지고 잔해 속에서 인명구조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종자 수색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건설 현장의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서 관련법 정비, 그 다음에 겨울철 무리한 공기단축 관행을 제한하자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윤진 신세계로 부회장이 말이죠. 노조가 이런 거 멈춰라 그러니까 바로 멈췄어요 어제. 자 그러니까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조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또 쇼핑 공간을 제대로 제공해서 즐거움과 미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조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요. 이 건설적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올바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즉 노동조합과 사원들, 노조와 사원들이 마음을 읽어준 정부회장의 사과에 감사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야말로 노사 간에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요. 민주당의 하헌기 대변인이 주적은 간부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병사라면 모두가 알만한 전지적 60만 병사 시점, 201 특공여단 병장 만기 전역자, 연평도 천안함 다 겪으며 특공부대 생활했음, 힘은 내가 들었는데 생생은 엉뚱한 데서 이런 해시태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어요.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심정민 공군소령 연결식이 있는 날 여당 정치인이 주적을 북한이 아니라 간부라고 표현한 건 부적절하다. 이러한 비판문이 나오니까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미국 국무부가 방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규탄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위반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방침을 이어갈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길 요구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역시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에서요. 이번 발사가 미국 국민과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 위협은 아니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안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일종의 이제 외교 성명전이 북한의 무력 도발 이런 행위 아래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끝까지 대화 타령하다가 결국은 계속 망신만 당하는 국제사회의 왕대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것, 참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권 교체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